썸네일에서 보이는 이 차, 이 상아리만큼 많은 여러분들도 욕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차들이 왜 과학으로 불리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자, 1세대 K5는 출시 당시에 중형 세단 중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에 스테디셀러였던 이제 소나타를 제칠 만큼 인기가 엄청 많았었죠. 특히 이제 K5가 출시가 되면서 이 디자인 때문에 젊은 층 분들의 지지가 엄청나게 컸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저도 사실 젊었을 때 K5를 탔었거든요. 근데 흰색에 검은색 루프탑 스킨 올라가 있잖아? 한 장에. 그리고 차가 이제 좀 스포티하고 젊은 감성이 있다 보니까 차에다가 자꾸 뭘 하고 싶긴 해요. 사람들이 이제 차를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이 있을 것이고 디자인,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검토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당시에 디자인 말할 것도 없죠. 대형 세단에 비해서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금액도 합리적이었고 디자인 예쁘지, 차 성능 괜찮지 하니까 젊은 층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젊은 층분들이 K5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판매량이 높아지면서 반폭운전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목격이 많이 됐고, 하허호 이때서부터 렌트카 K5는 과학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이제 K5 보면은 양카 같다, 과학이다, 이런 밈들이 커뮤니티 통해서 계속 이제 흘러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행히도 이제 K5가 이런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뭐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면서 그 이후부터는 많이 옅어졌어요. 문제는 K5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니발 초밥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의 운전을 한번 보자면은 과거 K5가 튜닝, 어떤 그런 양카 비주얼이라면은 이분들은 사실 차량의 외관에 그렇게 많은 힘을 주지 않아요. 오로지 운전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 정신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야.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운전 족같이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물론 모든 카니발 차주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런 차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카니발은 패밀리카로 많이들 쓰시잖아요. 카니발 보면은 뒤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런 스티커 붙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운전을 너무 난폭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K5나 이런 세단 같은 경우에는 타는 분들이 인원이 적게 타는데, 카니발은 9인승 뭐 12인승 이렇게 타는, 그래서 버스 전용 차로까지도 가죠. 근데 운전을 그렇게 하시니까 참 이게 볼 때마다 무서워요. 과학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과학차들이 보험 통계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전 보험사 출신 홍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과학 어떤 건지 아시죠? 사이언스.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차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홍 이사님이 알고 있는 과학차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 가장 유명했던 차량으로 보면 K5, 더 나아가서 카니발, 네. 그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과학이라고 불리는 이 차들이 실제 사고율이 높은지 좀 궁금한데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보험 내부 데이터를 좀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율이 좀 높은 특정 차들이 좀 있어요. 연령대도 20대의 남성분이 타시는 K5다. 그러면은 이제 손해율이 좀 높아서 보험사가 뭐 기피한다는 표현보다도 좀 유심히 보는 그런 차량이죠. 실제로 그러면은 다른 차량 대비 K5의 이 손해율이 높은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평균치보다는 훨씬 높았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데이터가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져요. 한국에선 K5, 중국 K5가 과학이야. 수입차 어떤 게 있어요? 수입차로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30이지. 왜? 뭐 그런 것도 이유가 있어요? 제가 타봤고 맞아. 우리 홍 이사님 BMW 3 시리즈 탔었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차를 이제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나서 보험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너무 높은 거예요. 얼마나 나왔어요? 제가 이제 20대 200만 원 중반까지도 나왔죠. 거의 자차 금액만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와. 그래,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하신 거를 듣자마자 지금 생각이 나갖고 이렇게 찾아갖고 봤는데, BMW가 해외에서 과학일 수밖에 없는 이유. BMW 드라이버에게 보이는 세상, 차간 거리 7cm. 이거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똥꼬 따면서 간다는 거네? 본인도 그렇게 운전하셨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이거 진짜 공감돼요. BMW 타시는 분들 요 깜빡이 이거 거미줄 켜져 있는데 네. 이거 하도 안 켜가지고 거미줄 켜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용납하기는 어렵지만 뭐 좀 이해를 돕고자 생각해 본다면 순간에 빠르게 이동하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건 커버가 안 돼. 네네네. 요런 짤이 있어가지고 그럼요. 해외에서 이제 3 시리즈도 좀 과학이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맞아. 보여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의 질문이랑 조금 겹쳐요. 과학, 보험료에도 적용이 많이 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보험 계리사분들께서 항상 계산을 하실 때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지표들이 있지만 큰 부분은 설명드렸다시피 그 차종의 사고율이 얼마나 있냐, 연령대 사고율이 얼마나 있냐 등등을 많이 파악하는데 특히 차종별로 사고율이 굉장히 높으면 당연히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연대 책임이죠.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이 겁이 없고 운전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빠르게 달려도 사고 안 날 거란 믿음이 좀 크시다 보니까 20대가 괜히 보험료가 높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뭐 혈기왕성하고 그래도 뭐 좀 주행도 좀 빠르게도 해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1세대 K5 불판 휠 그리고 그 디자인 지금 봐도 사실은 저 디자인 굉장히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젊은 층의 매니아층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K5는 요 정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초밥 카니발 있잖아요. 네. 초밥 카니발 이 네. 차들의 좀 사고 어떤 특징이나 공통점 이런 거 있을까요? 눈에 띄는 특징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해도 다인승 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은 그래도 사람들도 뭐 보상해야 되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 쓰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K5에서 이제 카니발로 넘어갔다 양카들이 약간 양카라는 말씀 안 돼요. 아니요 편하게 양카 맞죠? 양카처럼 하고 다니.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독 그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버스 전용차로도 왔다 갔다 많이 하시고 왜 그 큰 차에서 그렇게 스포티한 주행이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독특한 K5와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 이게 제가 보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과학 정신을 계승하신 분 중에 초밥 카니발로 넘어가신 분들이 그 DNA를 계속 유지해서 가시는 거죠. 젊었을 때 타시다가 이제 가정을 이루시고 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모든 운전자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 결국에는 차가 물론 과학적인 기술이 집약되어 있지만 운전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전 운전하시고 비과학적인 매너 운전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비과학적인.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것 중에 가장 레전드 과학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밍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